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김우겸TV, 개국을 해놓고 왜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글로 하는 것은 친숙하지만 영상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도 신생 유튜버로서 오늘 첫 발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힘드실 텐데 이거 어서 해주실 수 있는. 코너의 제목은 김우겸의 우충좌돌입니다. 한겨레 기자로 일할 당시에 김우겸의 우충좌돌이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청와대 대변인 경험을 살려서 그때그때 꽂히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 김우겸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어느 한 장면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다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냐? 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력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입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셨죠. 사퇴한 뒤에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외교 행랑을 이용한 이라는 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밀수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 의원께서, 특히 원내대표께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어떤 거짓된 주장,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걸 대단히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조선일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조선까지 통틀어서 후보자 지명일이 4월 16일이었는데 그날로부터 현재까지 박준영 후보자 관련 기사가 총 12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보도 중에서 진실은 얼마나 될까요? 딱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박 후보자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1만원입니다. 집은 한 채 있는데 부채가 6억 4천만 원이나 돼요. 이건 개인 간의 사채가 아니고 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빌린 돈이 6억 4천만 원입니다. 박 후보자, 그 흔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해본 적이 없고 주식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청렴하다 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민망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두 번째입니다. 도자기는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값이 헐한 것들입니다. 한 개에 1,500원부터 3만원까지 사들인 값 다 합치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고로 되팔았다고 하는데 되판 값이 모두 합쳐봐야 320만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다음 팩트체크 세 번째입니다. 박 후보자 세월호 참사 때 스스로 욕바지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가족 지원반장을 맡아서 매일 진도체육관으로 출근했다고 하는데 뉴스원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B씨는 당시 공무원들 상당수가 유족을 만나는 걸 꺼려했는데 박 후보자는 피하지 않았다. 일주일간 양말 하나로 버티면서 묵묵히 가족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박 후보자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무원 중에 저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 제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박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TV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자, 첫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뭘 산 거야? 미쳤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안에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에서 아주 선정적인 사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가고 귀한, 그래서 아주 값비싼 도자기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껏해야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환영합니다. 한글 간판. 영국 도자기 마을은 외교관 아내들 쇼핑 성지라고 했는데요. 조선일보 런던에 있는 특파원을 이 쇼핑 성지까지 보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나오는데 네, 런던의 이혜인 특파원이라는 기자를 260km 떨어진 영국 발음도 어렵네요. 스토크온 트렌트인가요? 여기에 보내서 취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지라는 곳하고 박 후보자 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박 후보자 부인은 이른바 벼룩시장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벼룩시장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기자는 엉뚱하게도 이곳까지 가서 얼마나 사재기를 했는지 영국의 귀중한 도자기들을 사재기를 했는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또 기사 한번 봐볼까요? 네, 명품 밀수 조연아 징역형, 도자기 밀수 의혹 박준영은 장관될 듯 해서 박 후보자의 부인과 대한항공 재벌회장 딸인 조연아를 또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TV조선의 기사입니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해서 별에서 온 장관 후보자들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1983년 아사히 신문에 한국 관광객의 쇼핑 실태를 이 박 후보자 부인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1983년 우리나라 주부들이 코끼리표 전기밥솥 많이 사왔었죠. 그때 사건과 30년 뒤에 박 후보자 도자기 산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인데 보물선 논란, 박준영 장관 후보 부인 카페 가보니 해서 부지런하게도 일산에 있는 박 후보자의 카페까지 가서 뻗치기를 하면서 이 카페 내부를 취재를 하고 주변 사람들,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기사입니다. 네, 사실관계와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이런 그릇된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범여권이 항변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변하는,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방송사 요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또 실제로 그 도자기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카페에 실사도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카페에 지금 기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니 기사화가 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네, 물론 결론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사퇴하는 것은 하늘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라는 딱지만은 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젯밤 박 후보자 생각에 많이 뒤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만큼은 저부터라도 이 내용을 기록해 두고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우겸의 우충좌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색하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거 힘드실 텐데 이거 어서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남들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